이어서 지금 로마 뒷부분의 정치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사분할 통치 나온 거 보이시죠? 로마 제정과 지금 몰락되어 있는 부분들 나와 있는데 옛날 책이에요. 예, 우리 친구들이 옛날 책이라고 해서 이게 뭐 볼 것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시죠? 우리 어제 읽었어요. 그죠? 포웨이 전쟁으로 인해서 승리했고 계속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지중해 일대를 장악해서 로마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정복지의 값싼 곡물이 대량으로 로마에 들어오면서 소수의 귀족이 노예를 이용한 대농장 라티푸니움을 경영하고 자연농민들은 몰락하고 호민과 그라코스 형제가 자연농민을 몰락하기 위해서 개혁을 시도했으나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라쿠스 형제가 끝나고 나서는 누가 나온다 그랬죠? 맞아요. 카이사르. 맞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한 뒤 로마는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졌고요. 그리고 군인 정치가들의 권력 다툼이 계속되면서 혼란을 겪었어요. 이러면서 카이사르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권을 장악했으나 독재에 반대한 반대파에게 암살당했다. 자, 우리 친구들 카이사르가 뭐 했어요? 권력을 잡고 굉장히 독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파에게 뭐가 됩니까? 반대파에게 맞아요. 살해를 당합니다. 이 반대파는 바로 공화정을 지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뭐예요? 독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공화정하고는 조금 달랐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로마가 굉장히 뭐가 됩니까? 로마가 굉장히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이 혼란기를 그대로 두지 않고 바로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가 굉장히 나라를 법적인 부분으로, 정치적인 부분으로, 권력적인 부분으로 여러 부분들을 굉장히 잘 뭐했다. 옥타비아누스가 잘 뭐했다? 네, 운영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잘 운영하게 돼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뭐예요? 존엄한 자.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해가지고 원로원으로부터 이런 존엄한 자라는 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라에서는 신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너 제정해라 하면서 제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황제의 권한, 즉 여기서는 지금 공화정 시스템에서 제정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정 시스템이 되면서 200년간 평화기가 옵니다. 200년간의 로마의 평화기가 옵니다. 로마의 평화기 동안에는 바로 뭐가 5명의 황제가 이제 나눠지게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상공업이 쇠퇴가 되고 게르만 민족이 침입이 되면서 로마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쇠퇴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로마를 안 되겠다. 그래서 4명의 분할 통치.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네, 4분할 통치. 그래서 로마가 4명의 황제에 의해서 4명 황제에 의해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잘 하지 못해서 바로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바로 우리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들어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나라를 잘 정치하기 위해서 이끌어갑니다. 이제 분할 통치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평화기 나왔죠. 보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카이사르의 뒤를 옥타비아누스가 혼란을 수습하고 로마의 권력을 장악하고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군대와 재정을 장악하고 사실상 황제가 됐습니다. 로마에서 200년간 로마의 평화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2세기 말 군대 정치로 해서 굉장히 게르만 민족, 왕족, 페르시아 이런 걸로 굉장히 쇠퇴하게 되죠. 그러면서 네 부분을 나눈 뒤 4명의 통치자가 로마를 뭐하게 됩니까? 다스리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나오게 됐죠. 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 되게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크리스티교를 공인했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했던 게 뭐다? 바로 크리스티교를 공인했다. 크리스티교를 뭐했다? 공인합니다. 공인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로 뭐예요? 천도하죠. 예. 그래서 부흥을 꾀합니다. 부흥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동서가 뭐에 돼요? 분할이 되죠. 그리고 나서 서로 많은 뭐예요?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고 뭐예요? 동로마는 어떻게 되죠? 10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럼 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크리스토교를 공인을 갑자기 한 이유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에 나갔는데 여기 막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십자가가 딱 보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크리스토교를 갔다 와서 나라의 종교로 크리스토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밀라노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밀라노 칙령을 내리게 돼요. 밀라노 칙령이라는 건 뭐냐? 밀라노에 가서 명령을 내리게 돼요. 야, 크리스토교를 공인하자. 크리스토교는 우리 로마의 이제 국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도를 노폴로 옮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동소가 분할되고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서로마는 멸망되나 동로마는 1000년간 지속됐다라는 거. 자,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요게 또 재미난 이야기들이에요. 로마의 제정시대를 연 옥타비아누스와 이제 가상 인터뷰를 한번 해본 건데요. 자, 여기는 노마입니다. 오늘은 반대파를 제거하고 로마에서 권력을 잡게 된 옥타비아누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옥타비아누스 그래요. 나의 양아버지인 카이사르. 그러면 옥타비아누스는 누구다? 바로 카이사르의 뭐였다? 양아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파가 누구였다? 바로 옥타비아누스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뭐였다? 양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카이사르의 강력한 독재 정치를 실시하였어요. 결국 양아버지가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게 싫어서 반대파들에게 암살당했죠. 나는 그 반대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공화정의 여러 제도를 유지하거나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첫 번째 공화정을 실시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신뢰를 해서 뭐로 바뀌었어요? 재정 정치로 바뀌게 되죠. 자, 그렇지만 군 지휘권이나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며 황제와 다름없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믿어줬어요. 그래서 공화정에서 재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존엄한 자, 신성한 자, 위대한 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사람을 이제 뭐하니까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이끌어 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황제로 시스템을 바꾸게 된 거죠. 거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로마의 공화정이 끝나고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시대라고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예. 자, 우리 친구들 그렇다고 해서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를 죽였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카이사르는 권력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파한테 살해당했지만 선생님이 알기로는 양아들한테 죽은 거로 알고 있지만 양아들이 옥타비아누스 말고 또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끙끙 앓고 있었겠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카이사르가 죽은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나라를 잘 운영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화정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라들을 잘 이끌어가면서 이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서 재정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200년간 로마의 평화기가 오게 되나 로마의 쇠퇴가 다시 오고 로마는 4명의 황제들이 분할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다시 황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크리스토를 공인하고 수도를 노폴로 옮기면서 동서가 분할되고 서로마는 게르만 민족이 멸망되었으나 동로마는 1000년간 지속됐다는 얘기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내용을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